자, 넷플릭스 드라마 볼 게 너무너무 많죠. 그래서 오히려 드라마 뭘 봐야 될지 고르는 것도 고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뇌과학자 관점에서 본 넷플릭스 추천작 3편입니다. 자, 첫 번째 추천작은요, 아이좀비인데요. 저는 예전에도 이제 컨텐츠 하나 만들었을 정도로 좀비물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. 좀비물은 일반적으로 막 이제 세상이 막 망했다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되게 끔찍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. 근데 이 아이좀비는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끔찍하지도 않아. 어떤 의대생이 있어요. 근데 이 의대생이 파티에 초대를 받습니다. 거기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자기 좀비 때의 습격을 받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거나 그랬는데 이 주인공은 가까스로 헤엄을 쳐서 살아남아요. 근데 대신 물린 자국은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다 좀비화가 되지는 않았던 모양인지 인간으로서의 의식도 있고, 근데 동시에 사람을 보면 막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갈등을 해요.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설정은 바로 이 주인공이 의사라고 하는 설정입니다. 자기가 자원을 해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? 시체 검시소예요. 시체 검시소가 뭐냐면 범죄 피해자들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부검을 하고 하는 데인데, 시체 검시소에 들어온 시신을 다 부검을 다 해줘. 그러고 나서 자기는 그 시신의 뇌를 막 먹는 거예요. 여기서 또 하나의 독특한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. 시신의 뇌를 먹고 나면은 그 사람의 기억 일부가 자기한테도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기억이 들어왔으면은 범죄 피해자니까 억울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. 본인이 연계되어 있는 형사에게 하나씩 단서를 주면서 범죄를 해결해 나가는 일종의 좀비 미스터리 범죄 심리 수사극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뇌를 먹었을 때 그 사람의 기억과 감정이 옮겨온다라는 것. 우리 뇌 안에는 기억뿐만 아니라 감정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, 애니메이션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에 딱 좋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추천작은요, 바로 콰이어트 플레이스입니다.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1편 보신 분들은 이것도 설정이 되게 신박한데? 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, 제가 이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재밌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리에 민감한 어떤 외계인의 침입을 받아서 지금 지구가 망하게 생겨버린 거잖아요. 일상생활을 조심조심 해나가야 되는데, 이 콰이어트 플레이스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바로 그 첫 인트로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.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같이 마트에 뭘 사러 갔다가 마트에서 애가 떼써가지고 집어왔던 그 장난감, 소방차,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바로 그 인트로, 이게 너무 강렬했던 기억이 있는데, 이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두 번째 이야기가 2021년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지만, 이 청각이라고 하는 감각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.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감각 중에 가장 늦게 꺼지는 감각도 청각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청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청각을 가지고 컨셉으로 만든 콰이어트 플레이스가 두 번째 추천작이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천작은 지옥. 저는 캐스팅이 먼저 좀 끌렸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믿고 보는 유아인 그리고 박정민이라고 하는 이 두 배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. 감독 역시 제 눈을 좀 끌었던 것 같습니다. 부산행을 만든 연상호 감독이 연출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.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원래 웹툰이 원작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웹툰도 다 봤어요. 근데 이 웹툰의 내용 설정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날 세상에 천사가 나타납니다. 그래서 당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 거고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. 문제는 내가 죽을 거라는 그 불안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. 내가 일주일 후에 죽는데 문제는 내가 지옥에 갈 거라는 그 사실이 너무 암울한 거예요. 더 확대시키는 부분은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이 여기에 들러붙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나쁜 사람일 거고, 그래서 네가 옛날에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우리가 다 까발릴 거야. 그래서 이게 다 신의 심판이기 때문에 너희들 다 우리가 거꾸로
정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점점 사건이 확장되게 됩니다. 사람들이 점점 내가 지옥에 갈 거라는 사실을 숨기기 시작해요. 이 드라마 자체는 그래서 누군가 지옥에 갈 거다라는 이 상황에서 퍼져나가는 일종의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가 조금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는 심리학 중에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심리학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 믿고 있는 거랑 세상이 뭔가 약간 어긋나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내가 알고 있는 바대로 자꾸 그걸 상황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,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인지 부조화적인 상황, 그리고 동조 효과라고 그래서 이거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낙인 찍힌 사람에게 단체로 소위 말해서 따돌림을 하는 상황들,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그래 쟤는 죽을만 하니까 지옥에 가겠지라고,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어마어마한 폭력을 가하게 되는지,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점점 지옥으로 변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심리적인 맥락에서도 좀 흥미로웠던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심리라던가 뇌과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세 편 모두 다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,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이상으로 옆집에 사는 뇌과학자 이슬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